아이고, 여기 저희를 기다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시선을 보니까 어디다 보면 네, 되나요? 저 카메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가까운 데서 오시는 뭐 여기서 파주는 가까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충남 당진에서 네. 지금 부산에서 뭐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이 현장에서 오신 저희 그 취재 편의점의 특징은 그냥 현장에서 박치기 이동하는 인터뷰. 편의점인가요? 이동하는 편의점이다. 이동하는 편의점. 이동하는 네. 편의점. 오늘은 이동 편의점.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자, 우리 누구시냐면 정춘생 국장님은 저희가 편의점에 처음 출발할 네. 때 편의점의 동반자. 네. 왜냐면 저희가 동접 7명, 12명일 때 저희가 시작해서. 모셨었는데 네, 네. 지금 동접이 얼마냐면요. 몇 명이에요? 아까 15,000명까지 오, 올라갔었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은 11,000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민의 열기를 언제 보셨죠? 근데 그 전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장윤선 취재 슈퍼 되고 마트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네. 채널을 다 이제 네? 평정할 게 아닌가 네, 이런 기다리세요. 네, 기대를 합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네.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경양 각지에서 아. 모여들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이런 현장을 네네. 다시 만나게 네네.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청장, 네. 강서 3일장 네. 때는 이제 강서 지역민들 중심이었는데 네. 이렇게 전국 단위로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네, 계시다면서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다 네네. 이 시민 열기가. 왜 조국혁신당일까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결합해서 일한 지 이틀 됐어요. 이틀. 어제 처음 창당대 논의하는 저 예, 회의에 가서 예. 논의해보고 네. 오늘 또 이제 공보국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취재 오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네. 정신이 없는데요. 어저께 예를 들어보니까 네. 여기 조국혁신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원봉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그냥 조국을 존경해서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좋아서 한 분, 두 분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소박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창당대회에서 한 500명 정도로 생각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면서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시도당에서 얼마 가고 하다 보니까 1,000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나 같으면 네. 정당생 오래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한 2,000명 정도로 늘리시다 했을 텐데 1,500명 정도로 규모를 늘렸다고 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도 네. 입당하신 분이 계신데 네. 뉴질랜드에서 오시겠다 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안 왔는데 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시민들의 정치 네. 참여 활동을 네. 취재한 게 2002년. 2002년. 네, 노사모 노사- 활동 노사모. 때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이에요. 네, 그때 네. 보면 막 자발적인 시민들이 노란 풍선 들고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네. 줄을 서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연호하고 했었던 네. 거예요. 근데 20년 만인가요? 네. 이렇게 그때의 그 열기처럼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사실은 27년 동안 민주당에서 몸담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당직자.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일했는데 네. 이 나이 50이 넘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같은 50대 중반으로서 근데 이제 조국 신당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면서 고민했는데 그래 더 늦기 전에 정말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서 일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저도 달려왔거든요. 네. 여기서 뭐를 직책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공보국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언론 취재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지 네, 뭐 네. 하시는 기자분들도 인사를 아직 못 나눴고 근데 톡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공보 네. 활동을 민주당에서 네, 오래 네, 하셨고, 네, 이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떡을 좀 주고요, 기자들한테.
김밥 이런 거 챙겨주시고 예, 늘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 뛰어다니고 하니까 끼니를 잘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결식 기자. 결식 기자. 예, 결식 기자들이 많은데 그 사실 정춘생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다. 근데 이제 좋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떡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 민주당을 정든 민주당을 떠나서 네. 사실은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정당이고 사실 네, 이번 총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서 네, 네.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그런 네.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 했던 그런 그 진보 정당의 역할 네, 네, 네.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민주당과의 관계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민주당도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이슈와 정책을 담당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그보다 좀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좀 무겁지 않게 정말 이거 합시다 해야 된다 하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일단 쉽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 계시고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 좀 늦다면 그 스펙트럼이 조국 혁신당은 좀 짧을 거예요, 민주당보다. 그래서 보다 선명하게, 보다 앞에서, 보다 더 빨리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윤석열 조기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데 좀 더 빨리 뛸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 문제는 민주당과 전혀 따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민주당과 어떨 때는 결합하고 어떨 때는 네. 따로 또 같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네. 충분히 서로 힘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사실 큰 당인 민주당의 역할론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의석 배분을 보면 지역구가 254 한 석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가 한 석 줄었습니다. 46석. 네. 그러니까 사실 조국 그 혁신당의 경우에는 비례 중심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아직은 네. 작은 정당이어서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주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그 여타의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상당한 의석을 만들어야 그래야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9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법안 개수로 세면 9개죠. 네. 그러니까 지금 9개나 되는 법안을 대통령에 올리면 킬,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만나보면 상당한 무력감을 느낀다. 도대체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퇴행시키고 그렇죠. 후퇴시킬 수 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민주당 당직자로서 왜 굳이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이제 위성정당을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 후보들을 진출했는데 왜 굳이 열린민주당을 만들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내부 논리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했던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다 선명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보다 이제 선명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언론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례대표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 민주당의 약간 서운한 국민들은 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촛불 집회를 수년간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줄까? 왜 당 차원에서 같이 시민사회에 함께하지 않을까? 뭐 이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거부권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부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역을 하려면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00석인데 보다 진보 블록을 좀 더 그러니까 민주당 포함, 조국 혁신당 포함해서 좀 더 그 확산시키는데 좀 기능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국 혁신당에서 좀 더 범진보 진영이 표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잠깐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그냥 선수,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당내에서 선수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선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출했던 게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예. 하다 보니까 그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네. 이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고 예. 의장이 세게 예.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반복해서 못하게 더 이상 얘기 앞으로 없다 그러면 대통령도 이제 의장의 얘긴데 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완전 무시하고 매번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법은 모두 예. 거부권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22대 총선에서는 제발 선수 따지지 말고 네. 진보 진영의 네. 입장을 그러니까 일석이 된다는 그 가정하에 네. 진보 진영의 입장을 중심을 잡고 해줄 수 있는 분을 저는 국회의장으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도 하나의 정말 네. 국정 운영을 하는 한 그 주인공으로서 대통령과 정말 대등하게 네. 논의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안 되는 입장 분명히 그렇게 해야 네. 좀 더 이제 정말 고구마처럼 막힌 우리 국민들의 심장을 좀 틀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이 가슴을 설레게 네, 하는 네, 쪽으로 네.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네. 좀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뭐 실무가 바쁘시고 많은 분들 네. 와 계셔서 네, 네. 저희가 정춘생 국장님이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고요. 저희가 또 기회를 만들어서 네, 네, 모셔서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예. 그 뉴질랜드에서 아유, 오신 분 꼭 좀 예, 섭외를 연결해 해주시고요.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혁신당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